2026년 1월 미국이 유엔을 포함한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한다는 뉴스가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어딘가 멀게만 느껴지는 이 소식. 하지만 바로 다음날 당신의 휴대폰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퇴직연금 계좌는 어제와 비교해 믿을 수 없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수십 원이 폭등하며 1070원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달러의 시대는 끝났다는 전문가의 경고와 오히려 지금이 달러를 사야 할 기회라는 주장이 엇갈립니다. 대체 왜 미국의 국제기구 탈퇴가 내 연금과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오늘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를 집중 분석합니다. 첫 번째,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미국 우선주의, 즉 고립주의의 부활 때문입니다. 고립주의는 국제사회의 문제에 개입하기보다 자국의 이익에만 집중하겠다는 외교 정책을 말합니다. 미국 역사에서 고립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1920년대와 30년대에도 미국은 고립주의를 표방하며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않았죠. 2026년의 고립주의는 돈로주의라고도 불립니다. 19세기 먼로주의의 현 대통령의 이름을 합친 신조어죠. 핵심은 간단합니다. 국제기구에 내는 분담금과 여러 국제협약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손해를 끼친다라고 보는 겁니다. 대신 그 돈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죠. 높은 관세를 부과해 수입품 가격을 올리는 보호무역주의가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런 고립주의가 결국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 모두에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하며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죠. 이 결정이 구체적으로 내 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핵심은 달러의 가치입니다. 지금까지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즉 기축통화의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전 세계의 무역 결제의 대부분이 달러로 이루어지고 각국 중앙은행은 외환 보유고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채워둡니다. 이러한 믿음은 미국이 세계 경제와 정치의 중심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됐죠. 하지만 국제기구 탈퇴는 이 믿음에 균열을 냅니다. 미국이 스스로 세계의 리더 역할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한 셈이니까요. 이는 달러 가치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즉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해외여행 갈 때는 좋지만 우리가 가진 달러 예금의 원화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 시나리오도 존재합니다. 바로 달러 스마일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은 세계 경제가 아주 좋거나 반대로 아주 나쁠 때 달러 가치는 오히려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의 고립주의가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초래하면 투자자들은 다른 나라 통화보다 그래도 달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달러를 사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입니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게 되죠. 결국 달러의 향방은 미국 리더십 상실로 인한 신뢰 하락과 글로벌 위기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라는 두 힘이 싸우는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그렇다면 내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국민연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연기금은 자산의 상당 부분을 해외, 특히 미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25년 기준으로 전체 자산의 약 40% 이상을 해외 주식과 해외 채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퇴직연금 DC, IRP,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에 투자하고 있죠. 미국의 고립주의가 미국 증시에 충격을 주면 우리 연금 수익률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환율 변동성까지 더해집니다. 만약 달러 가치가 폭락한다면 미국 주식이 오르더라도 환차손 때문에 최종 수익률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 가치가 폭등하면 주가 하락을 일부 만회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까요? 세 번째, 영국의 브렉시트 빌렉시트 사례를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16년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 EU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자국의 주권을 되찾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분이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브렉시트 결정 직후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198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하루 변동폭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컸습니다. 불확실성이 얼마나 큰 공포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후 영국 경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무역은 감소했으며 투자 매력도 역시 떨어졌습니다. 거대한 경제 공동체에서 탈퇴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는지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물론 미국 경제의 규모와 달러의 위상은 영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하지만 브렉시트 사례는 고립주의가 가져올 충격의 방향성을 예측하게 해줍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2026년 불확실성의 시대에 당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자산 배분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쏠림의 위험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등 다른 선진국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신흥국으로 투자 지역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주식과 채권이라는 전통적인 자산 외에 다른 자산군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안전자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바로 금입니다. 역사적으로 금은 달러 가치가 흔들리거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될 때 가격이 오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금은 포트폴리오의 훌륭한 보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각국 중앙은행이 금 보유량을 늘리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달러 자체도 여전히 중요한 안전자산입니다. 원화 가치 하락에 대비해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보유하는 것은 유효한 전략입니다. 핵심은 어느 한쪽에 올인하지 않고 금과 달러를 적절히 배분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셋째,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의 고립주의 선언은 분명 큰 충격이지만 미국이 하루아침에 세계 경제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와 같은 혁신적인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여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포에 휩쓸려 좋은 자산을 헐값에 파는 패닉셀링은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기업의 가치가 시장의 공포로 인해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때를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미국의 고립주의 선언은 세계 경제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달러 가치와 당신의 연금 수익률은 이전보다 훨씬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에 노출될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판단 기준은 이것입니다. 예측하려 하지 말고 대비하라. 특정 국가, 특정 자산에 모든 것을 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미국, 비미국 자산을 골고루 담고 주식, 채권, 그리고 금과 같은 안전자산을 혼합해야 합니다.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어떤 경제 시나리오가 펼쳐지더라도 당신의 자산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선택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만의 불확실성 대비 전략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